이번 영상의 목표는 사용자의 요청 메시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와 함께 요청을 받아 동적인 응답을 전송할 수 있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스킬 서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응답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스킬 서버가 되돌려주는 데이터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림처럼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이를 카카오톡 서버가 메시지에 맞는 블록이라는 것과 연결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블록에 연결된 스킬이 스킬 서버와 통신을 하고 그 이후에 카카오톡 서버는 스킬 서버가 되돌려주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냅니다. 이 영상은 저번 영상의 상위 호환격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하여 스킬 서버가 사용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나쁘지 않으냐, 스킬 서버의 개념,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과 스킬 서버의 결과값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형식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지 않고 이번 영상이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요. 챗봇 만들기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환경을 우리의 컴퓨터에 준비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개발 환경과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그룹 IDE를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할 것인데요. 설정 방법은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려서 이번 영상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카드 메뉴나 영상 설명란에 연결해 놓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셔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가 도대체 무엇이냐? 파라미터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 날씨를 되돌려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지역의 이름과 같은 어떤 지역인지 알려주는 데이터와 함께 호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 이름과 같은 데이터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파라미터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파라미터 설정은 블록 설정, 추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블록에서 사용자가 챗봇에게 하는 말인 바라를 등록할 때 파라미터를 함께 등록하면 블록이 사용자에게 바라를 처리할 때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보관하여 처리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따로 빼준다면 아주 유용할 것이에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동작에 꼭 필요한 필수 파라미터와 없어도 동작이 가능한 일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필수 파라미터, 일반 파라미터 모두 바라에서 뽑아낼 수, 추출할 수 있으며 필수 파라미터인 경우 바라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어느 지역의 날씨가 궁금하신가요? 과 같이 사용자에게 다시 물어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 만들어 볼 목표는요. 사용자가 날짜의 요일을 물어보면 그 날짜의 요일을 알려주기입니다. 먼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날짜와 함께 요일을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날짜의 요일을 답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요일을 물어보면 날짜를 다시 물어보고 사용자가 답하는 날짜의 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사용자가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 현재 연도의 요일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개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지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할 개발에 계획을 적어왔습니다. 우선 서버에서는 날짜를 받아 그 날짜의 요일을 되돌려주는 기능을 제작하여 스킬 서버의 주소 /day와 연결할 것이고요. 스킬은 서버의 URL과 연결하여 날짜 요일 변환이라는 이름의 스킬을 생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으로는 요일을 알려줘 라는 이름의 블록을 생성하여 사용자의 바라에서 날짜를 추출할 수 있게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날짜 요일 변환 스킬을 사용하여 요일을 얻어낸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혹시 스킬과 블록에 대해서 헷갈리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께서는 용어 정리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네, 우선 서버 파트부터 개발을 시작할 것인데요. 서버는 날짜를 받아 그 날짜의 요일을 돌려주는 기능을 제작하여 주소 /day와 연결할 것입니다. 개발하는 순서는 먼저 그룹 ID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접속한 뒤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 우리의 서버를 실행하고 주소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룹 ID 대시보드에 접속하신 뒤 컨테이너 실행하기 버튼을 눌러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접속해주세요. 컨테이너 개발 환경이 열리게 되면 디렉토리 뷰어에서 폴더를 눌러 펼친 다음 어플리케이션 파일을 눌러 우리가 개발할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럼 같이 코딩 시작해볼까요? 우선 완성된 코드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드창이 모자이크 처리된 경우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니 꼭 영상 설명란의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코드에 대해 한 줄 한 줄 설명드릴 것인데요. 설명하다 보니 영상의 분량이 길어져서 영상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 오른쪽 위에 표시되고 있는 카드 메뉴나 영상 설명란, 댓글에 설명 영상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모두 작성했고요. 이제 서버를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편집창에서 Ctrl S키를 눌러 저장해주세요. 마우스로는 파일 메뉴를 펼치신 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명령어를 입력하는 터미널 부분에 python application.py 80을 입력하시고 엔터 키를 눌러 실행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서버가 실행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되고 서버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고 편집창이 있는 탭을 종료하게 되면 서버가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브라우저에 이 탭을 닫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서버 주소를 확인할 것인데요. 서버가 꺼지지 않게 코드 편집창을 끄지 않고 새 탭으로 이동하여 대시보드 모든 컨테이너 화면으로 이동해주세요. 주소도 혹시 몰라 화면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동하셨으면 우리가 개발하는 컨테이너의 오른쪽 위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설정으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설정에 접속해주세요. 그렇게 설정 화면에 들어가 주시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럼 아래 서버 URL 주소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소를 따로 기록해주세요. 옆에 주소 복사하기 버튼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킬 파트 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서버의 URL과 연결하여 날짜 요일 변환 스킬을 생성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 날짜 요일 변환 스킬 생성, 서버 URL 입력, 스킬 테스트용 제이슨 수정, 마지막으로 서버 통신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챗봇 관리자 센터에 접속해주세요. 그런 뒤 스킬 배너로 들어갑니다. 이동하셨으면 스킬을 생성하기 위해 새 스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스킬을 생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스킬의 이름은 날짜 요일 변환으로 정할 것이나 원하는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아래 서버 URL 부분에는 아까 확인한 서버 주소에 /day를 붙여 입력해주세요. 그럼 예시로 https://example.run.groom.io/day 와 같은 주소가 입력될 것입니다. 이제 정보를 잘 입력하였고 서버와 잘 연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킬 서버와 통신 테스트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번 스킬은 파라미터를 받아 작동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 또한 파라미터 정보가 없다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 테스트를 위한 파라미터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적어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스크롤을 내려 스킬 테스트 세션으로 내려가 제이슨 입력창을 찾고 스크롤을 내려서 쌍따옴표, params, 쌍따옴표, 그리고 콜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 부분을 수정할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화면과 같이 수정해주세요. 위에 파란 글자 부분을 아래 노란 글자 부분처럼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버와 잘 연결이 되었는지 테스트를 위해 스킬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눌러 통신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올바른 스킬 서버 응답입니다 라는 글자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축하드려요. 혹시 올바른 스킬 서버 응답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화면의 대처 방법을 참고하여 해결해 보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하시거나 그 밖에 오류가 발생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블록을 제작하는 파트입니다. 블록에서는 요일을 알려줘 블록을 생성하여 사용자의 바라에서 날짜를 추출할 수 있게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날짜 요일 변환 스케일을 사용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도록 생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요일을 알려줘 블록 생성, 두 번째 사용자의 바라 등록, 세 번째 엔티티 연결, 네 번째 필수 파라미터 연결, 다섯 번째 되묻기 질문 등록, 여섯 번째 파라미터 설정, 일곱 번째 스킬 연결, 스킬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설정.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챗봇 관리자 센터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배너를 눌러 들어가 주세요. 이제 새 블록을 만들기 위해 블록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블록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블록의 이름을 요일을 알려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챗봇이 어떤 말을 하면 동작할지에 해당하는 바라 패턴을 등록할 것인데요. 바라 패턴으로는 요일을 알려줘, 요일, 그리고 2021년 3월 29일 요일을 알려줘, 21년 3월 18일은 무슨 요일이야?
3월 18일은 무슨 요일이야? 2021년 3월 18일은 무슨 요일이야? 이거 띄어쓰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10월 11일 요일, 2011년 8월 11일 요일. 저 이렇게 예시로 등록을 해 보았는데요. 지금 등록하는 날짜는 파라미터로 설정할 것이라 발화에 대한 예시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등록하는 날짜가 아니어도 날짜의 형식이라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것인데요. 우리가 방금 등록한 발화 패턴 리스트에서 마우스로 날짜가 있는 그 글자를 드래그해서 블록을 씌워줍니다. 날짜가 해당하는 부분만이에요. 그렇게 블록을 씌워주면은 엔티티의 종류를 설정하는 창이 하나 딱 뜨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처럼요. 여기에서 파라미터의 종류에 해당하는 엔티티를 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날짜에 해당하는 엔티티인 cys.date system date 엔티티를 선택해주세요. 참, 엔티티란 챗봇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사전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엔티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유용한 엔티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엔티티를 사용할 것이고요. 엔티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다음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했던 발화에서의 엔티티를 연결해주는 이 작업을 반복하여 사용자 발화의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다 엔티티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티티를 연결하게 되면 이 항목이 자동으로 일반 파라미터에 추가가 되는데요. 이 블록에서는 날짜 파라미터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항목에 해당하므로 이 날짜 파라미터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 필수 파라미터로 이동시켜 줍니다. 필수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블록은 정상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이런 필수 파라미터가 빠진 경우에는 이를 채우기 위해 필수 파라미터에 대해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이 정보 빠졌는데 알려주실래요? 이런 되묻기 질문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되묻기 질문을 등록하기 위해 파라미터에 되묻기 질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묻기 질문 설정창이 나타나면 필수 파라미터를 사용자에게 물어보기 위한 질문을 등록할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개의 질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질문, 2개 이상의 질문이 등록이 되면 사용자에게 랜덤으로 1개의 질문이 보내지게 됩니다. 저는 요일 조회를 위해 날짜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회할 날짜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등록할게요. 그런 다음 몇 회 이상 다시 물어봐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블록을 취소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여기 되묻기 허용 횟수 설정을 활성화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면 최대 횟수 몇 회까지 물어볼 건지 그 최대 횟수를 설정하고요. 그 최대 횟수를 초과할 시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 횟수를 3회로 설정하고 초과 시 안내 메시지는 날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조회를 취소합니다. 라는 말을 보내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파라미터 명을 한번 바꿔볼 것인데요. 파라미터를 클릭해 파라미터 설정창으로 진입해주세요. 우리는 파라미터의 이름을 스킬 서버에서 사용할 파라미터 명인 cys_date_params 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이 파라미터 명을 가지고 코드를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블록을 스킬과 연결하여 블록이 스킬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것인데요. 스킬을 설정하는 것은 파라미터 설정 세션의 오른쪽을 보시면 드롭다운 버튼으로 우리가 생성할 스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킬을 아까 만든 날짜 요일 변환 스킬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의 결과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보내도록 봇 응답 세션에서 스킬 데이터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봇 응답이 스킬 데이터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적용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모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 우리의 의도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테스트 방법은 챗봇 관리자 센터의 시나리오 관리창에 상단에 보시면 봇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조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채팅창 봇 테스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등록한 발화를 입력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봇 테스트 화면에서 발화를 입력하신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결과가 제대로 나온 경우 성공입니다. 축하드려요. 그렇지만 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모두 저장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스킬 배너에 접속해 스킬을 선택해 스킬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눌러 아까 했던 그 테스트 과정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세요. 여기에서 오류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아까 전에 오류 메시지별 해결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사용자의 요청 메시지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는 사용자에게 데이터와 함께 요청을 받아 동적인 응답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포를 하는 방법은 부록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나중에 영상에서 같이 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 챗봇과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